네, 오늘 저녁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무슨 내용이 또 오가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박문환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EU 정상회담 회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나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어떤 기대를 좀 주게 됩니까? 네, 오늘 사실 지난 유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ESM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만, 이 북유럽에서 몇 개 국가들이 ESM의 영내 은행 직접 지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이는 바람에 이 당초 기대했던 세부안 마련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합쳐서 7% 내외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지금 덴마크가 또 다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덴마크는 지금 은행 연합에 대한 반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네덜란드의 변화가 문제를 좀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죠. 평상시에도 담배 피던 학생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이거 왕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핀란드의 경우 언제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리스 때도 그랬죠. 이번에 또 반대한다고 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모범생이었던 네덜란드마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시장에는 물론이고 특히 독일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최근 진행됐던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독일과 강력하게 연대를 하면서 행동을 같이 했던 이 마르크 류터 총리가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프랑스처럼 좌파가 힘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요.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서 사회당 대표인 에밀레 로에머가 급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왼쪽으로 치우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좌파가 아니고 극좌파에 속한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연대가 깨졌죠. 이어서 북유럽의 모범생이었던 네덜란드마저 삐딱해지면서 독일의 입장이 좀 더 곤란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지난달 말에 겨우 만들어놨던 합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 EU 정상회담에 합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더 좁아지겠군요. 맞습니다. 주로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키를 쥔 국가들에게서도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특히 메르켈에게는 더욱 실현이 될 수가 있는 문제죠. 특히 ESM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 찬성한 이후에 메르켈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으로부터도 심한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가우크 독일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독일의 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독일어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서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더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ESM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ESM 사실 오늘부터 발효가 되기로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효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주요 국가들의 의회 비준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남유럽의 문제국들만이 대부분 비준을 마친 상황이고 북유럽의 나라들 대부분 아직 ESM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전체 ESM 지분의 27%나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독일의 야당이 제기했었던 ESM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대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최근 메르켈 총리 입지를 생각한다면 ESM의 효율적 사용이 아닌 존폐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80% 이상의 확률로 합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박문환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